종속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2개를 들어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외우자고 얘 든 거 있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고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죠.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면은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자, 사건 A를 자,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사건 B를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건을 지정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문제 푸는 사람,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A하고 B는 서로 독립인가 종속인가를 지금 따져드릴 겁니다. 따지는 방법이 뭐냐? 자, 전체 U라고 하는 표본 공간은요. 6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이 되지요. 그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지게 되면 6개의 근원 사건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2나 4나 6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2가 되고요. 4가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 2와 3과 5 이렇게 됩니다. 1은 짝수도 아니죠. 소수도 아닙니다. 자, 이 총 6개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시는데요. PA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됐을까요? PA라고 하는 게 얼마니? 그럼 PA는 당연히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입니다. 또한 자, PB는 얼마니? 이것도 역시 6개 중에 3개니까 역시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짝수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 소수가 나올 확률. 얘 얼마일까요? 짝수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 소수가 나올 확률 얼마일까요? 해봐. 짝수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짝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게 그 의미야. 뭐뭐라는 조건 하에 뭐뭐뭐일 때. 그럼 이거를 대전제로 깔겠다라는 뜻이라. 그럼 짝수가 나왔다는 전제를 깔면 그래, 이 중에서 뭐가 하나 나왔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온다? 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2가 나온다는 걸 뜻할 거야. 그럼 그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니? 이러면 뻔한 거야. 노란 동그라미 친 게 그 A잖아, 그지? 그 안에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그 중에 몇 개? 하나. 이거야. 이게 바로 짝수가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소수가 나올 확률이야. 그럼 짝수가 나왔다는 건 2, 4, 6이니까 3개. 그 중에 소수는 2밖에 없으니까 하나. 3분의 1. 맞지, 그지?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짝수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 그럼 요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요 안에서. 자, 이걸 사건 A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A라는 사건 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그때 소수가 나온다는 B라고 이름 붙였죠. 그죠?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확 압축시켜가지고 뭐라고 쓰느냐? P, B바 A라고 쓰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3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A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안에서 A와 B가 겹친 거 찾으면 3개 중에 하나니까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합니다. 말을 비틉니다. 말을 비틀어요. 이 확률 단어는요. 이리저리 말을 비틀어요. 여러분은 그 비틀려진 말을 제대로 잡아낼 줄 아시면 돼요. 이 문장이 바로 요런 겁니다. 요거. 그런데요. P, B바 A가요. P, B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그죠? 요거는 3분의 1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B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6개 중에 3개 맞습니다. 2분의 1. 그런데 A라는 전제를 깔고 확률을 구하게 되면 확률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사건 B를 조사하기 전에 A가 발생했다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B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A와 이 사건 B는 조건부 확률을 구했을 때 원래의 사건과 다른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건 A와 사건 B는 둘은 서로 확률적 영향을 준다. 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지랄같이 해가지고 이 확률적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종속이다.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확률적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종속이다라고 수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요. 독립 그러잖아요. 근데 꼭 이 지랄 같은 것들은 그래 고1 때 배웠다 그치? 김이 독립선언문 그제? 꼭 생각하는 게 독립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 생각하더만. 그 독립이면은 서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 수학에서 떨어지는 거는 배반이라 그래. 지난번 했잖아 그지? A와 B가 교집합이 없는 거 뭐라고 한다고? 배반이라 그런단 말이야. 배반. 그거 배반이라고 하고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이 있어야 돼. 있고 A 안에서의 B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A 바깥쪽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을 때를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 안에 보면은 세 개 중에 하나가 B지, 그지? A 바깥쪽에 봐봐. A 바깥쪽에 3과 5와 1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개 중에 두 개가 B지, 그지? 안쪽과 바깥쪽에서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졌지, 그지?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두 개, 그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6개 중에 B는 3개인데 다 틀려 비율이. 그걸 우리가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테두리를 친다와 치지 않는다에 확률적 영향이 생기니까 이걸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독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로 간주하고요. 이번엔 C라고 하는 새로 생긴 사건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요거는 자 3의 배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번엔 A와 C를 그려보세요. A 안에는 누가 있어요? 2와 4와 6이 있죠. 그 중에서 3의 배수는 6입니다. 맞죠? 그러면 C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6이고요. 2, 4, 3, 그 다음에 1과 5는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잘 봐. 종속과 독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A 안에 C라고 하는 것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니? 한 개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럼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지. 그지? 그럼 이번엔 A 바깥쪽을 봐. A 바깥쪽에는 누가 있냐면 1, 4, 5가 있지? 근데 A 바깥쪽에서 C의 원소가 3개 중에 하나지. 비율이 그러면 여기서도 셋 중에 하나가 C고 A 바깥쪽도 셋 중에 하나는 C라는 얘기야. 그럼 합치면 6개 중에 2개, 즉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이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전체를 터나 그냥 C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죠. 그죠? 이런 사는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C가 발생할 확률은 6분의 2예요. 6개 중에 2개니까. 내가 무심코 하나를 뽑을 때 C에 해당될 경우는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이 6분의 2,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라는 전제를 깔고 B를 구했을 때 확률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A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그래요. 이 3개 중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 중에서 C가 나올 확률은 요거죠. 그죠? 그죠? 요거 NA 분의 NA 교집합 C니까 이게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랑 비율이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러면 이게 A 바깥쪽을 쳐다봐도 똑같아요. A 바깥쪽은 A가 아닌 것들 중에서 A와 C, A가 아닌 것과 C의 교집합. 요걸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의 확률이 역시 3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2개를 갖다 무시하고 그냥 C를 구하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얘는
A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C가 발생한다라는 것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A의 발생에 관계없이 확률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A, C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독립은 A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말거나 C는 일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독립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독립은요, 일정 비율이 섞여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주의할 점, 교집합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배반이라 한단 말이야. 배반하고 독립을 헷갈리면 절대 안 돼. 근데 웬걸 100명 중에 붙잡고 물어보면 한 95명은 전부 다 헷갈려. 이놈을. 제발 그러지 마라. 지석아, 독립과 종속과 배반은 다르다, 그지? 독립, 종속, 배반, 이 세 개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요, 종속인 경우는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종속이고요. 독립이 되는 경우가 몇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때 주사위 던지거나 그런 거 할 때 확률이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1이 나온다가 6분의 1, 두 번째 던진 주사위도 1이 나온다가 6분의 1, 그럼 둘 다 1이 나온다는 곱해가지고 36분의 1.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었나? 그렇게 안 했었니? 응? 맞잖아, 했지, 그렇게. 중2 때 했단 말이야. 중2 때 니네가 확률 처음 배우거든. 그때 어떻게 배우냐면, A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지? 근데 B라는 사람도 던져가지고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그럼 둘 다 1이 나올 확률은 곱해버렸다고. 66, 36분의 1 맞잖아, 그지? 그리고 사실 맞잖아. 36개 중에 둘 다 1이 나오는 거는 36개 중에 1, 1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거든?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사람이 던진 주사위가 1이 나오거나 말거나, 두 번째 사람이 던진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은 변함없이 6분의 1이죠. 그죠? 그죠?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독립의 상태예요. 중학교 때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런 말을 안 따지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곱해버렸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럼 여기서는 뭘 구별해야 되느냐? 이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구별해가지고 계산을 다르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독립 사건 계산하는 거랑 종속인 경우 계산하는 게 달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주로 일반적으로 종속인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게 이제 마무리해드립니다.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보세요. P, A 유니언 B라고 하는 것은 PA 더하기, 자,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확률의 가장 기초 공식이 요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자, 서로 배반이면, 즉 공유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때는 PA 유니언 B 합사건의 확률은 바로 PA 플러스 PB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오늘 공부하는 게요, 이제 종속 독립 따져야 되는 거니까 P, B바 A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확률은 PA분의 P, A 교집합 B라고 쓰고요.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되고요. 여러분이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던 것은 P, A 교집합 B. 그럼 이 교집합 확률은 우리가 PA, PB 곱하는 거냐? 아니다. 너는 PA 곱하기 PB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뒤에 거가 P, B, 바 A로
가줘야 맞는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P, B, 바 A는 P, B하고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위치에 있는 놈을 P, B로 대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에 했던 대로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던 주사위 2번 던지는 그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1이 나온다, 두 번째 던진 주사위가 1이 나온다가 서로 독립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 36분의 1 나오는 겁니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세분화되는 거죠. 두 개가 독립일 때, 종속일 때 나눠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오늘 종속인 것은 어떤 것이고 독립인 것은 어떤 것이고를 제가 이제 하나씩 예를 들면서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냥 마구 썼죠. 아무 생각 없이. 구별도 안 하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틀리고도 왜 틀린지 모르고 맞았는데 지가 맞는 게 쓴 게 정답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고2가 돼서 이제는 그거를 정리를 하는 단계다. 자, 여기 쓰여진 걸 정확히 한번 여러분이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원래는 교집합의 확률은요, 이 곱사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곱사건의 확률은 이게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곱하기인데, 무턱대고 곱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바 A 혹은 선생님, B가 먼저 있는 거면 어떻게 하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PB 곱하기 PA 바 B. 이게 맞는 거고요. 둘 다 맞는 거, 이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특수한 상황, 독립인 경우죠. 그런 경우라면 둘을 갖다가 곱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독립이면 얘가 되고요. 또 이렇게 계산이 같으면 독립이 되니까 독립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구해가지고 같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곱하기 해가지고 이 곱사건의 확률과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얘보다 이쪽이 더 쉬울 거예요. 예? 얘보다 얘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자, A는 짝수의 놈이 나온다. 당연히 PA는 2분의 1입니다. 자, B는 소수의 놈이 나온다. 요거 B는 역시 2분의 1입니다. 자, C라는 사건은 3의 배수였습니다. 요거 당연히 3분의 1이죠. 그런데 독립 종속을 확인하는 방법이 A이고 B는 확률이 얼마 나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짝수이고 소수는 딱 하나죠. 누구? 짝수이면서 소수는 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것은 PA 곱하기 PB. 자, PA가 2분의 1이고요. PB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나오니까 이게 같지 않죠. 그죠? 6분의 1과 4분의 1 같지 않죠. 고로 뭐다? 고로 A와 B는 서로 뭐다? 종속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A이고 C라고 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는데요. A와 C는 뭡니까? 짝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 누굽니까? 짝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 누굽니까? 6밖에 없죠. 그럼 이건 6분의 1입니다. 자, PA 곱하기 PC를 해보는데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이라서 이 둘이 같습니다. 그죠? 맞죠? 6분의 1, 6분의 1 똑같죠? 그죠? 아, 이렇게 나오면 A와 C는 뭐다? 독립이다.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의 판단을 요 식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주로 또 그렇게 제일 많이 하고요. 자, 오늘 공부한 거는 여러분이 무슨 뭘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지 말이야. 어? 원래 그런 파트야, 여기가. 내가 눈을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주절 떠들면 여러분은 그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거 한 10번쯤 할 거예요. 왜? 외울 때까지. 외울 때까지 진짜로. 뻥 안 치고 한 10번쯤 할 겁니다. 10번쯤 하면 좀 지대로 똑같이 저랑 생각하는 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야 저랑 똑같이 문제를 풀어요. 생각이 달라지면은요 문제를 이상하게 풀어가요. 그럼 삑살이 나요. 삑삑. 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페이지 81페이지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안 드셨으면은요. 81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게 있고요. 빠진 게 있을 겁니다. 보시고, 요런 예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 예문 거기 똑같이 있거든요. 예,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 할까요? 제가 예제 문제 7번을 풀어 드릴 겁니다. 풀어 드리고, 오늘 진도 나가는 건 여기까지 제가 나갈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거는 만약에 복습 안 하면은 완전히 황되거든? 응? 복습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 번 더 할 건데 어찌됐거나 여러분은 제가 한 거를 외우라고 했어요. 듣고 그냥 끄덕끄덕 하지 말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독립인 두 사건 A, B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은, 그래,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뜻이야. 딴 거 아니야. 딱 이거 하나야. 아, 이게 이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이지. 그게 독립이야.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그러면 요 조건을 요렇게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리거든? 아주 쉬워 이제 문제가. 자, 봐봐. PB가 얼마니 물었으니까 자, PA 교집합 B는 2분의 1인데 이놈의 자식을 두 개로 쪼갰을 때 이 모양이 되니까 PA 자리에 3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자, 올라가고 내려가면 되겠죠. 그죠? PB 얼마가 돼요? 예? 4분의 3.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자, 두 번째. 말을 좀 지저분하게 써놨네요. A, B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날 확률 좀 간단히 한번 누가 압축 한번 해보자. 뭐라고 하면 돼? A, B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면 뭐니? 그거?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표시하니? 어떻게 표시하니? 어느 하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일어난다. 5어지, 5어. 5어 개념이지, 그럼. 그럼 뭐, 기호가 어떻게 돼? 기호 어떻게 해? 합석권 아니야, 합석권. 그지? 그럼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딴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거든? 자, 써. 기초 공식이야. PA 플러스 PB, 그 다음에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얘를 쪼개란 말이지, 이렇게. 이게 쪼개란 말이지. PA, PB 다 구했죠, 그죠?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 너?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빼기. 요거는 두 놈의 곱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끝난 거라 이거지, 이제. 아, 이게 이제 그 독립인 경우에 확률 연산이 이렇게 간단해진다라는 겁니다. 독립이 아니면 지저분하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얘 정리를 하면, 요거 12로 통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12분의 요거 4 곱하니까 8. 요거는 3 곱하니까 9. 빼기 3이 6. 자, 계산 완료하면은 3 되고 11인가요? 12분의 11 맞아요, 이거 근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자, 그래서 예제 문제 7번까지 제가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독립시행도 독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드리고 독립시행까지 해드리고, 네, 그렇게 마무리.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될 건 82페이지. 책 피셨죠? 예, 82페이지 1번 문제. 요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립이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야, 재환이 묻혀야 되겠다. 지성아, 삽 가져와라. 예, 알았어.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은요, 뭘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냐면은요,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확률이라고 하는 기초 공식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런 모양이 나와요. A 교집합 B,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모두 발생할 그런 경우의 확률을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기호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요, PA 곱하기 PB로 처리할 수 있다가 바로 이 독립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독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PB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를?
응? 이거를 뭐라 그래요? PB 그러면 안 돼요.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PB 그러면 안 되면 뭐래요? P, B 바 A. 조건부 확률을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둘 중에 어떤 거냐. 근데 독립인 경우에는 이거 둘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써도 괜찮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자, 지금은 독립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좀 쉽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PA는 3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노 3분의 1. 그 다음에 PB 요거 2분의 1. 자, 그리고 이상한 거를 구하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A의 컴플리먼트, B의 컴플리먼트, A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자, 보자. 이런 모양 딱 보는 순간에 너희들 고1 때 배웠던 무슨 법칙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생각나나 안 나나? 그래서 드 모르간 법칙이 있지, 그제? 드 모르간 법칙이 뭐야? A 합집합 B의 전체 컴플리먼트는 뭐라? 응?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 이거잖아, 그제? 또 이 교집합이 되면 이쪽이 뭐가 돼야 돼? 왜 교집합이면은? 얘가 합집합으로 가면 되지, 그제? 그럼 요걸 갖다 어떻게 바꾸는 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1-P, A 합집합 B 이렇게. 그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우리가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제 보통 배웠던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합집합, A 합집합 B, 요걸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기초공식. 확률의 가장 기초공식이 뭐냐? P, A 합집합 B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P, A 교집합 P. 요거죠, 그죠? 지금은 독립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 풀어본 문제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죠, 그죠? 자, PA 플러스 P, B 마이너스 P, A 곱하기 P, B 이렇게. 자, 그러니까 3분의 1, 2분의 1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건 3분의 1 집어넣고 2분의 1 집어넣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다 집어넣었다 이거지, 그지? 계산. 그 다음에 1에서 뭐 해주면 된다, 도로? 빼주면 된다. 그럼 요거 계산 다 하면 뭐 나오나요? 자, 통분하면은 6분의 5 나오고요. 6분의 1이니까 요거 6분의 4거든요. 그럼 6분의 4, 1에서 6분의 4를 빼주면 답이 뭐? 6분의 2. 즉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요거 정답은 3분의 1이다.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자, 파란 글씨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래 문제 중간중간에 보면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응?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때 필요한 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나 더 배우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요거는 그 옆에 빈칸 있죠. 예, 필기 내용입니다. 이거 쓰셔야 됩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다. 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자, 요거 요렇게 쓰십니다.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자, 요 기호는 이러면 이러하고, 이러면 이러다. 이제 동치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사건 A와 B의 컴플리먼트. 요거도 서로 독립이다. 예. 어떤 사건이, 자, B라고 하는 사건과 독립이 되면 그 여사건과도 반드시 뭐다? 독립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한번 도식화 시켜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A의, 자, 컴플리먼트, 여사건이죠. A의 여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이 서로 독립이면 이것도 독립이고, 이것도 독립이고, 이것도 독립입니다. 이렇게. 다 독립이 됩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선생님, A하고 A 컴플리먼트는 서로 독립입니까? 독립이 아닙니까? 물어봐요, 또.
자, 물어보자. 내가 그 거꾸로 물어볼게. 자, 이거 둘은 독립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현장아, 추우면 꺼. 될까, 안 될까? 응? A하고 A 여사거든요. 독립이 될까, 안 될까? 아, 나 이 거지 같은 것들. 대답해봐. 잠깐만. A하고 A 여사건은 겹친 부분이 있나, 없나? 없지. 겹친 부분이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나? 지난번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지. 배반이라 불러. 배반이면 반드시 뭐가 된다? 종속이 된다. 선생님 왜요? 배반이면 왜 반종속입니까?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A와 B가 이게 배반이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겼어. 이쁘게 생겨야지. A의 교집합 B. 자, 둘의 곱집합은 요거는 뻥이야. 공사건이 돼버려. 그러면 내가 P, B 바 A라고 하는 이 확률을 구할 때, 자, 뭐분의 뭐라고 배웠는데, 분모 뭐. P, B 바 A 할 때 이 뒤에 거, 이거를 가지, 그지? 어머나. 그지? 분자는 뭐라 그랬니? 이 둘의 뭐?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P, A 교집합 B 하면은, 야, 이거 없다며, 그지? 없다며. 없으면 확률이 얼마가 나와? 뻥이 나온다. 이게 무조건 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서로 배반이 되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뻥이야. 그러면 이것이 P, B라고 하는 거랑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니? 그럼 B는 그냥 공사건이니 무조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럼 확률이 0은 아니겠지, 걔는? 그런데 A하고 B가 배반이면 조건부 확률만큼은 무조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P, B하고 달라요. 이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럼 이 둘이 같으면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돼? A하고 B는 뭐가 된다? 종속이다. 자, 말뜻 잘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말뜻 잘 이해하라 했다. 무슨 얘기냐? 독립은 대한독립만세 때 그 독립이 아니다 그랬어. 그치? 그 독립하고 이건 개념이 달라.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은 확률적 독립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얘가 이거에 확률적인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게 독립이지 교집합이 있다 없다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야. 그거 주의해야 돼. 정말로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A 컴플리먼트는 배반 맞죠? 겹친 거 없는 거 맞죠? 그죠? 이거 둘은 뭐예요? 이거 둘은 종속이래. 요거는 종속이래. 이렇게는 그건 독립이란 말이니까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 되면 이거 둘이 독립이면 이렇게도 독립, 이렇게도 독립. 뭔 얘기야? 사건 A가 발생한다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B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A가 발생한다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B가 발생한다 안 한다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란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얘도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는 서로 다 독립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요거 잘 외워두세요. 예,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럼 2번 문제 요거 가지고 풀면은 답은 낼 수 있거든요. 자, 답 내봐. 거기 봐봐. 답 내봐. 다음 두 사건 A, B에 대해 설명이 쭉 나와 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누구? 독립이면 1번. 맞아, 틀려. 1번은 그건 독립의 정의야, 정의. 그건 정의야. 독립은 그러한 것을 독립이라고 한다. 그럼 2번은 돼, 안 돼? 독립일 때 나오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그거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2번 됐고. 자, A, B가 뭐면 종속이다 그랬어? 배반이면 종속이다. 아, 그렇죠. 배반이면 종속이다. 설명했죠, 그죠? 3번, 오케이. 4번은 뭔데? A, B가 독립이면 뭐라 그랬니? 봐봐. A, B가 독립이면 뭐라 그랬니? A, B가 독립이면 A와 B 컴플리먼트, A 컴플리먼트하고 B 다 독립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번 그놈이 틀린겨.
자, 요런 식의 OX 문제가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 보면 요거 나옵니다. 예, 독립과 종속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 딱 보면은 바로 나와요.